사실은 흐트러짐 없이 일관되게 안눕을 시도하는 것이 하루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. 만약에 정확하고 일관되게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3일 안에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합니다. 희망적이네요. 3일. 네. 저번에는 파워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잖아요. 네네. 이번에는 안누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, 안누법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위스퍼에서 소개한 수면교육 방법 중 하나입니다. 베이비 위스퍼는 정말 저희 한국에서도 정말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잖아요. 네. 어머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네. 네. 책이 워낙에 두꺼워가지고 읽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, 안누법의 경우에는 수면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이의 경우 수면 습관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파워법과 같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. 아이가 너무 심하게 울면 잠깐 안았다가 좀 달랜 다음에 몇 분 정도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내려놓는, 이걸 무한 반복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안누법을 꾸준히 진행했는데 왜 실패는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꽤 많이 하세요. 안누법의 경우에는 체력이 좀 많이 소모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렇죠. 안누법을 하려면 일단 엄마의 신체적 체력, 그리고 정신력, 인내력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아기가 스스로 잠들지 않으려고 버티고 울면 안았다가 그치면 내려놓고 이걸 하염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아기가 엄마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이 행동을 자동 인형처럼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라서 때로는 하룻밤 내내 해야 하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서 그저 해보기보다는 내 체력이 지금 되나, 내가 각오가 되어 있나 이걸 생각해 보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. 네. 안누법의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진행을 하세요. 안누법이다 보니까 안아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수면의식을 충분히 진행을 한 다음에 누워서 재워보기를 먼저 시도를 해본 다음에 시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수면의식한 후에 휴닥법으로 잠깐 토닥여 본다던가 아니면 공갈을 잠깐 물려본다던가 노래를 불러준다던가 약간의 행위를 좀 진행을 단계별로 해본 다음에도 얘가 운다. 그러면 그때 안아 올리는 거거든요. 네. 그렇게 해서 진정을 좀 먼저 다른 방법으로 시켜본 다음에 안누법을 진행하시는 거고요. 안누법을 시작하는 적정 원령도 따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네. 안누법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안누법은 보통 아기가 3개월 정도는 돼야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 전에 원령의 경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들어서 안았다 내렸다 하는 방법들이 오히려 아기에게 더 자극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3개월 이전의 원령의 아기들에게는 차라리 귓전에 소리를 내면서 토닥이는 방법이 오히려 더 잘 통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안누법의 경우에는 원령별로 또 안아주는 시간을 좀 달리 하잖아요. 네.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안누법이라는 것은 아기가 스스로 진정이 되지 않고 도무지 스스로 잠들 수 없을 때 도와주려고 하는 방법이잖아요. 네. 근데 아기가 눈치가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했다면 안아서 진정하는 방법은 정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해요. 오히려 엄마 품에서 잠드는 습관을 고착화시킬 수도 있고요. 또 안았다 눕히려고 할 때 저항이 정말 만만치가 않을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아기가 자랄수록 잠은 누워서 스스로 자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4개월 아기라면 한 4, 5분 정도 안았다가 눕힐 수 있지만 이미 6개월이 지난 아기라면은 오히려 길게가 아니라 잠깐만 안아서 진정을 시켜주고 금방 다시 내려놔야 되는 거죠. 네. 더 원령이 큰 9개월 이렇게 된 아이라면 아예 안누법은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. 네. 이미 시도를 했다 하면은 엄마 품에서 절대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고 눕히는 순간 다시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엄마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원령별로 달라야 하고 네. 너무 큰 원령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고 네. 한 4, 5개월 때 한 4, 5분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. 이렇게 네.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안누법의 경우에도 파워법과 비슷하게 하루에 일과를 어느 정도 완성시켜놔야 성공 확률이 높잖아요. 네. 어떻게 하루 일과를 좀 완성해야 될까요? 수면교육의 시작과 핵심은 아기의 패턴으로 시작된다라고 네.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아기의 패턴이 자리 잡히지 않았는데 안누법을 시작했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. 네.
그래서 아기의 수면의 문제를 인식했다면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우리가 아기의 패턴을 적어보고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네. 여기서 우리 알자면 엄청 좋잖아요. 네. 적어보면서 우리 아기를 좀 파악한 다음에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느 정도 생활 패턴이 좀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. 좋지 않은 수면 습관이 생겼을 때 안누법을 사용을 하잖아요. 네. 며칠 정도 지속해야지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? 퍼버법이든 안누법이든 아기가 충분히 졸릴 때 해야 성공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아기 일과 패턴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. 음. 어느 시간에 이 방법을 시도하면 좋을지를 정하기 위해서요. 보통은 짧게 3일, 길게는 일주일까지 시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. 네. 사실은 흐트러짐 없이 일관되게 안눕을 시도하는 것이 하루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. 만약에 정확하고 일관되게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3일 안에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합니다. 희망적이네요. 3일. 네. 안누법을 진행하는 도중에 아기를 네. 안 하는데 뒤로 활처럼 뻗팅기는 아이들을 네, 볼 수 있어요. 있죠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보통 큰 연령의 아기들이 안으면 그 품이 좀 답답하기도 해서 뒤로 버팅길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차라리 잠자리나 바닥에 내려놓고 아기가 스스로 진정되는 시간을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큰 연령의 경우에는 차라리 오히려 퍼버법을 한번 시도해보는 게 또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요. 베비 위스퍼 책에 나오기를 안누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 첫날에는 1000번 이상을 안았다 눕혔다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대신 100% 성공을 할 거다. 네. 지속만 네. 한다면. 네. 근데 사실 1000번을 안았다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네. 그리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. 네. 안누법의 경우에도 사실 지켜야 할 사항들이 좀 있어요. 첫 번째, 아기 생활 패턴 만들기. 네. 두 번째, 수면 의식 충분히 해주기. 세 번째, 안누법은 시작은 무조건 누워서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. 너무 어린 연령에는 들어 올리는 행위 자체가 되게 과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이 경우에는 쉬닥법을 진행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. 안누법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체력 분배를 잘 하셔서 네. 남편과 아니면 어머니께서 서로 좀 돌아가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네.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. 이 사항을 좀 잘 지켜서 3일에서 7일 정도 일관된 반응을 보이신다면 분명히 뚜렷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베이비 위스퍼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. 육아를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꿀잠은 알잠. 좋아요, 구독!